이 그림에서 몇 개의 정사각형이 보이시나요? 16개라고 말하셨다면 평균에는 도달하셨습니다. 17개라고 하신 분들도 있네요. 선두그룹에 속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8번째, 그리고 19, 20, 21, 22, 그리고 23, 24, 25, 26, 마지막으로 27, 28, 29, 30. 정답은 30개였습니다. 대충 들여다보았을 때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더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의 잠재력,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0개의 정사각형을 찾지 못한 것처럼 왜 우리의 잠재력도 여태까지 찾지 못했는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왜 도둑인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정적인 사회. 우리는 모두 도둑입니다. 우리에겐 각자에게 잠재력과 능력이 주어져 그것을 펼치도록 만들어졌는데 자기를 믿지 못하고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사회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도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예를 들자면 자신의 재능을 끄집어내어 50억을 벌어 자신과 가족, 사회까지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끄집어내지 못하여 50억을 자신 안에만 갖고 있는 도둑인 것입니다. 일부러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도둑질을 부추겼을까요? 바로 부정적인 사회입니다. TV를 켜고 일기예보를 들어보세요. 비가 올 확률을 20%라고 합니다. 왜 날씨가 화창할 확률 80%라고 하지 않는 걸까요?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어때? 그럭저럭. 바빠. 아직도 월요일이야. 힘들어. 이렇게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들로 가득 찬 부정적인 사회가 우리의 재능을 숨기는 도둑으로 만든 것입니다. 2. 인신공격. 인신공격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건을 깨트렸는데 아빠가 말합니다. 너처럼 덜렁거리는 애 처음 본다. 아빠가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시험을 못 봤는데 엄마가 말합니다. 공부하라고 했어 안 했어? 누굴 닮은 거야? 기껏 해준 음식을 먹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해? 친구도 합류합니다. 어제 입었던 옷 아니야? 살 너무 찐 것 같다 너. 상대는 무심코 말하는 것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인신공격이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불건전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을 꽁꽁 숨기게 되어 사회에 보여주지 못하여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도둑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3. 사건의 실패와 인생의 실패를 동일시함. 우리는 시험에서 점수를 낮게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했는데 상사 설득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실패인데 우리는 사건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인생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난 사람, 능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 자아의 상처를 받는 것이죠. 시험은 시험이고 일은 일입니다. 자신과는 분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실패를 인생 자체의 실패와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라한 자기 이미지가 형성되고 열등감이 커져갑니다. 사건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와 동일시할 때 우리는 재능을 또 꼭꼭 숨기는 도둑이 되고 맙니다. 4. 타인과의 비교.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남의 경험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영어를 잘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보다 똑똑한 걸까요? 아니죠. 그들은 한국어를 못합니다. 누가 누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경험의 차이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5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남다른 경험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력 좋은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전문 용어를 술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 역시 여러분의 일을 하면 당황하고 여러분만큼 잘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경험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경험을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잠재력을 숨기는 도둑이 됩니다. 5. 비현실적인 목표. 우리는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3개월 안에 1억 만들기, 한 달 안에 몸무게 10kg 빼기 등 조급하게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당연히 대부분 실패하죠. 실패했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며 일에 대한 불만족과 양육에서 겪는 갈등,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결국 자신이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면 훌륭한 직장, 좋은 동료, 모범적인 아이들 혹은 다른 좋은 것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재능을 펼칠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숨기는 도둑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미국의 유명한 세일즈맨이자 세계적인 연설가 지그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써먹지 않으면 도둑이다라는 개념은 너무 신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잠재력과 재능을 각자 받았습니다. 그것을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꺼내지 못하도록 도둑질을
하도록 앞선 5가지의 상황이 매번 발생합니다. 행동의 변화는 이 5가지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앞선 5가지를 생각하며 도둑질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